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 중인데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관세 전쟁에 다 묻힐 텐데 미중 관세 해결 안 되면은 천하의 XRP도 그냥 휴지 조각이다.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관세 전쟁의 문제 자체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지금 당장은 힘든 악재겠지만 과연 투자 시장의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작용할까요? 리플 내용과 함께 설명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XRP를 둘러싼 잡음 자체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리건주 법무장관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이러다가 다시 한번 XRP가 증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리플 커뮤니티 사이에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XRP를 겨냥한 공격인 건지 아니면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최근에 투자 상품 자금 흐름에서 XRP만 유독 큰 폭의 순유입을 기록했다는 소식, 그리고 현재 XRP 차트 분석까지 종합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 XRP를 매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요, 결국에 XRP가 또다시 증권 논란에 휘말려가지고 예전에 미국 SEC 소송 때처럼 다시 급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실 겁니다. SEC 소송 당시에 XRP가 대폭락을 겪은 다음에 회복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게다가 이번에는 연방 법원이 아니라 무려 주 정부 차원에서 소송 자체가 제기가 됐다는 말이 들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이번 건 자체가 리플이 아니라 코인베이스 대상 소송인 거고 XRP의 지위 자체가 뒤집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방 법원 측에서는요, 이미 XRP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동화로 판매된 거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었고, 이건주 법무장관의 주장을 살펴보면은 법적으로 무게가 크지 않다라는 해석이 지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투자 상품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XRP 관련된 상품에만 무려 3,77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는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코인들은 오히려 순유출로 빠졌는데 XRP만큼은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차트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 시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분할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 관련 의견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세 가지 포인트는 크게 이번 오리건주 소송의 실체, XRP를 직접 겨냥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코인베이스의 유통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디지털 투자 상품 자금 흐름에서 왜 XRP만큼은 3,770만 달러나 순유입을 기록을 했는지, 현재 차트상의 기술적 지표들이 어떤 방향을 시사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어떤 구간을 매물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소송 이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XRP 들어가고 싶은데 잘 몰라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정리된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번 소송의 본질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 측에서는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XRP를 포함한 31개 암호화폐가 투자계약 형태로 제공이 됐고 이에 대해서 증권법 위반 상태로 판매했다라는 주장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SEC 레벨이 아니라 개별 주 정부 차원의 해석이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연방법원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서 자동화로 거래된 XRP 같은 경우는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나왔었는데 주정부가 이런 것들을 뒤집을 권한 자체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게다가 이번 소송의 대상도 리플이 아니라 거래소 코인베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리건주가 XRP가 증권이라면 등록도 없이 매매를 중개해준 코인베이스가 문제다, 이런 논리를 편 거고요. XRP 자체의 지위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뉴스를 접하고 불안해하시는 구독자분들,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법적 구조 측면에서도 연방 법원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단기 투자 심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 퍼드 같은 이슈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들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미리 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에 디지털 투자 상품 흐름입니다. 코인시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전체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는 600만 달러 수준의 자금이 들어왔는데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순유출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XRP 리플에만 3,77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지금 XRP를 다시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펀드 흐름들 자체가 곧바로 가격을 상승시키지는 않겠지만요, 최소한 대규모 자본이 현재 XRP 리플을 주목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소송 이슈와는 정반대로서 이미 XRP가 연방법원에서 비증권 판단을 받아버린 만큼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살펴보자면요. 현재 XRP 같은 경우는 3018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1월부터 이어진 파란색 장기 하락 추세선 근처에서 횡보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이평선상으로도 3010원 근처에서 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SI가 51.7이라는 것은 과매수도 아니고 과매도도 아닌 중립 상태입니다. 하지만 50을 살짝 넘었기 때문에 방향을 위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MACD선도 시그널선을 위로 돌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 모멘텀이 살아날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XRP는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할지 말지 이 여부를 결정짓는 구간에 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중이다. 이런 결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3050원 같은 저항선을 뚫어주게 되면은 3300원에서 3500원까지도 단기 목표가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오리건주 법무장관의 소송이 XRP 자체를 겨냥했다라기보다는 코인베이스의 미등록 유통을 문제 삼는 사건이다. 그리고 연방 법원에서의 XRP 비증권 판결에 대해서 뒤집을 만큼 무게감 자체가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XRP의 법적인 구조는 다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인 거고, 대신에 이런 소송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투자 심리까지도 같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중에 XRP가 3,770만 달러나 유입됐다는 점, 차트상의 장기 하락 추세선 돌파가 임박했다는 분석 자체가 현재 리플 XRP가 다시 상승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반등 초입 구간에서의 지표인 거고, 이에 따른 명확한 추세 전환 흐름이 나오는 경우에 후속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운영 중에 있는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악재 속에 숨겨져 있는 호재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호재에 숨겨져 있는 악재를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 몇 개월간의 시장을 놓고 보면요. 냉정하게 지금 시장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최근에 1년이라는 시장을 놓고 보면 어떤가요? 지금 시장은 좋은 시장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불안전하고 시장이 안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이전 고점 대비 하락폭 자체가 컸고 그 고점 부분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시장일까?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라는 것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리플, 비트코인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코인들은 말 그대로 장기로 계획을 하시면서 분할로서 꾸준히 모아 나가셔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내 매수 단가가 높다라고 해서 무작정 들고만 있다라는 거는 장기 투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얼마만큼 낮은 평균 단가를 유지하면서 비중과 수량을 꾸준하게 모아나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장기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리플이 안 움직인다라고 해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순환매매 알트코인 시장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는 알트코인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수익 실현을 목표로서 잡아내느냐 싸움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존에 평균 단가가 높았던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방치하는 게 아니라요. 시장 흐름을 보면서 단기 반등이 나올 구간에서 평균 단가 낮추고 빠져나오는 계획을 세울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안내드렸었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에 시장의 흐름을 읽었을 때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컸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균 단가 낮추고 오히려 빠르게 수익 실현을 목표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이지만요.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단기 관점에서 목표 가격을 잡고 빠른 수익 실현을 목표로 잡으셔야 되는 시장인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절대로 급등 코인을 무리하게 올라탄다거나 너무 무리한 몰빵 투자 매매보다는 효율적인 알트 순환 매매 시장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명한 매매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XRP 관련 소식이나 시장 전반 뉴스를 쉽고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추가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코인 시장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대갈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가격 자체가 잠잠해지고요. 고래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들어가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데이터 바탕으로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